직접 무언가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모두 세일즈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 세일즈를 잘할까? 이것은 그분들의 지대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직접 고객을 상대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일즈 기법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훌륭한 최면 세일즈 방법을 설명한 책의 내용을 마음 공부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최면 세일즈이며 호널드 J. 모인과 케네스 L. 로이드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 저자이고 김경태가 옮기고 렌트로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제1저자는 호널드 J. 모인은 미국 내 최고 세일즈 슈퍼스타 200여 명 이상에게 최면 세일즈를 가르친 프리젠터이자 세일즈 심리학자이며 제2저자인 케네스 L. 로이드는 캘리포니아주 셔먼 오크에서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역량 개발 컨설턴트이며 UCLA 경영대학원의 개원 교수입니다. 최면 세일즈는 세계적인 세일즈맨들의 감춰온 비밀이며 과학적인 세일즈 지침서입니다. 세일즈 역사에 이름을 올렸던 슈퍼스타들의 노하우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수입과 자신감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적인 세일즈 슈퍼스타들의 세일즈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적절한 제스처와 얼굴 표정은 메시지를 강화해주고 최면 효과를 더해줍니다. 고객의 몸짓과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고객의 신체 언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나도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고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어 저항을 줄여줍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고객은 스스로를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고객의 신체 언어를 따라서 하는 것은 당신이 고객과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언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일즈맨이 신체 언어와 행동을 고객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고객에게 맞추면 그 세일즈맨은 큰 신뢰를 얻게 되고 고객은 그를 거부하기 힘들어집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소를 보냅니다. 미소는 우리가 친구가 됩시다 또는 더 친해집시다 하는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2. 특정한 단어를 말할 때 언어나 억양, 어조를 다르게 한다. 예를 들면 이 차를 아내에게 선물한다면 그녀가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길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고객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한 어조와 억양으로 고객이 그 말을 듣는 즉시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단어, 어조, 제스처가 함께 어우러진 어느 외부적 암시를 사용한다. 이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취한 행동이 모두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이 밟아온 사고 과정을 잘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비판적인 반응과 저항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외부적 암시를 사용하여 앉아 계시기가 좀 피곤하신가요? 라고 부드럽게 묻는다면 그는 아마 자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즉시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외부적 암시는 그 안에 저항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무의식적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일깨웁니다. 당신의 말은 단순히 그런 무의식적인 것들을 행동으로 변화시킨 것뿐입니다. 어느 외부적 암시를 제대로 사용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고 그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우며 대화체로 전달됩니다. 어느 외부적 암시는 강한 암시를 만들어내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행동으로 옮긴 일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것은 내 생각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계속 행동하게 됩니다. 4. 이미지를 보고 듣고 느끼게 만들어라. 즉 오감을 자극하라. 고객이 당신의 상품을 구매한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 무엇을 듣게 될까? 무엇을 느끼게 될까? 어떤 냄새를 맡게 될까? 지금 당신은 자동차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우선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이 검정색 벤츠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선명한 이미지를 보게 만듭니다. 멋진 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이웃들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설 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객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객이 실제로 차에 오르기 전에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고객은 실제로 그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편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냄으로써 고객의 구매 의사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 CEO에게 보험을 판매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최면을 사용하여 그 CEO에게 파트너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트너의 도움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업무에 압도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파트너를 고용할 예산도 전혀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교육할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파트너 없이도 사업을 잘 이끌어 있는지를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최면 메시지는 그 고객에게
자신과 사업을 보호해줄 핵심이 보험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는 이유의 상당수는 마음속에 생기는 부정적인 관념 감각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구매를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구매합니다. 모델이나 근육질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뚱뚱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합니다. 5. 고객을 망각의 상태로 몰고 가라. 이것은 친구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 같은 일상적인 망각을 의미합니다. 세일즈 슈퍼스타들은 그들의 고객을 이와 같은 일시적인 망각 상태로 몰고 가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상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경쟁사들은 고객님께 수없이 많은 자잘한 정보를 늘어놓으며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중 뭐 하나라도 제대로 기억하시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저의 상품의 이점은 단순하고 확실해서 기억하시기 아주 쉽습니다. 이처럼 고객이 경쟁사의 상품을 잊게 만듭니다. 가격, 브랜드 이름, 다른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이런 건망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은 세부 정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꼼꼼한 사람들은 자료나 도표를 봐야만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지므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어떤 세부 정보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어떤 고객은 자신의 건망증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품을 둘러보았지만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자마자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도표나 이야기들은 모두 잊어버리기 마련이지요. 여기 고객님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건망증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관념적 감각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이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묘사합니다. 이런 최면 건망증 기법은 매우 강력한 기술이지만 그것을 고객이 중요한 정보를 잊어버리게 하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면 건망증은 있다, 기억하기 어렵다, 기억하기 불가능하다, 기억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기억하기엔 너무 지겹다 등의 말을 사용하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길게 말하고 좀 더 목에 힘을 주어 말하면 더 큰 효과를 얻습니다. 최면적 건망증은 결국 직접 암시와 구두 암시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고학력자나 고소득자들을 상대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 고객에게 다른 고객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들려주는 것은 그들도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정교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른 고객의 이야기를 꾸며내서는 안 됩니다. 6. 고객의 기억과 회상 능력을 끌어올려라. 고객이 경쟁 상품과 비교해 보고 난 후에 구매하기를 원할 경우에 경쟁사 제품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 정진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기억을 정진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고객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관념적 감각 체면과 기억 정진 기법을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고객님은 이 아름다운 요트에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항해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예시에서 당신은 잠재 고객에게 침대에 누워 요트를 탄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당신이 판매하려는 요트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을 것입니다. 잠재 고객은 마음속에서 당신이 팔려고 하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지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기법은 고객이 당신과 당신 상품에 대해 생각할 때 기분 좋은 분위기를 느끼게 만들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그 고객은 당신에게서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당신은 기억 정진 기법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제품보다 세일즈상의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의 제품이 더 비싸다고 할 경우 당신의 경쟁자는 잠재 고객에게 겨우 $1만 추가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비싸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은 그런 세일즈 전략에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을 구매하려면 1년에 $365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돈이죠. 365라는 숫자가 계속 고객님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7. 좋았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라. 좋았던 과거의 경험을 재생하면 누구나 좀 더 감정적이 되고 제안을 수용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고객을 어떤 분위기, 감정, 감성적인 상태로 접어들게 만드는데 이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고객들에게 과거의 환상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구매를 촉발하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시 체험함으로써 고객들은 매우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접어듭니다.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에서 지금 제안하는 상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현재의 상품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긍정적인 과거의 감정을 현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최면적 재생은 고객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기쁜 감정 또는 그런 상태를 지금 다시 불러일으키게 해줍니다. 8.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 동기를 유발하라. 잠재 고객이 과거의 손실을 보았던 경험을 다시 체험하도록 부정적 재생을 사용합니다. 지금 당장 구매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과거의 비슷한 손실과 연관된 모든 감정을 현재로 불러냅니다. 9. 미래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게 하라. 미래 모습 기법이란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최면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 이야기를 듣는 즉시 어떤 새로운 행동이나 구매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최면사는 고객을 편안한 상태로 만든 다음 최면적 상상을 유도하여 미래로 데려갑니다. 그런 다음 미래의 모습을 미리 상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10. 신경 쓰이는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라. 최면적 해리라는 자기 자신을 주위 환경이나 자신의 신체에서 분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은 초반에 고객의 관심을 끌고 나서 그 관심을 소수의 몇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주변의 자동차 경적 소리나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 전화 벨소리, 비판적인 말 등을 무시하거나 아예 듣지 않게 됩니다. 고객에게 해리 현상을 일으키려면 우선 진실해야 합니다. 먼저 고객에게 자동차의 경적 소리, 말소리, 전화벨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소리들이 곧 희미해지면서 저 멀리 사라질 것이라는 진실한 말을 덧붙이세요. 예를 들면 경적 소리나 다른 소리들은 점점 저 너머로 사라지고 이제 고객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품이 고객님께 어떤 이득을 드리는지 아주 쉽게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세일즈맨들은 고객의 주의가 산만한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반면 세일즈 슈퍼스타들은 고객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객을 모든 산만함에서 체면적으로 해리시켜 버렸습니다. 11. 고객의 마음 깊숙이 후체면 암시를 심어라. 후체면 암시는 해야 할 행동이나 사고를 겉으로 드러내는 생각이나 심리적 저지선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암시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모님, 지난번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대출로 아름다운 집을 사신 것을 축하드려요. 나중에 볼일 보러 나오실 때 자유입출금 저축이나 신용카드,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저희의 다른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이처럼 고객이 나중에 할 일과 세일즈 메시지를 연결하면 후체면 효과가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만일 당신과 상담을 한 후에 고객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일과 당신의 후체면 암시를 연결하세요. 그러면 고객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미리 연결해 놓은 주제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시는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추가 행위까지 연결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생각하도록 암시를 걸려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당신에게 전화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고객에게 던지는 질문이 후체면 암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객의 눈을 바라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 주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요.
약속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후체면 암시의 실행을 보장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약속을 할 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의 반응이나 평판 등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약속 기법은 간단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효과적입니다. 12. 최면적 즉석 리플레이를 하라. 세일즈를 할 때 반드시 지난번 구입한 그런 상품은 어떻게 사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확실히 물어보세요. 고객이 자신의 구매 습관을 설명하는 동안 주의 깊게 새겨 들으세요. 이어서 고객에게 과거에 구매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준에 대해 즉석 리플레이를 시도하십시오. 13. 언어적 다양성을 활용하라. 세계적인 최면점과 밀턴 에릭슨은 말하는 속도와 리듬, 목소리의 크기와 톤 등을 상대방의 그것과 거의 일치시켰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 마음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간접 최면의 열쇠입니다. 세일즈맨이 고객과 이야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객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의 크기, 사용하는 단어, 문장의 길이, 말의 리듬을 고객과 똑같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객이 말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말할 때 고객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자기의 분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14. 고객의 저항을 열망으로 바꾸어라. 세일즈에서 고객이 경쟁 상품과의 비교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고객에게 경쟁 상품을 확인해 보라고 말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말하세요. 그런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확인해 볼수록 당신의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고객이 실제로 당신에게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 상품들을 확인해 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고객은 당신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15. 고객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세일즈의 기본이다. 세일즈맨의 페이싱은 고객과 똑같이 맞추거나 비슷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이싱은 음성 언어와 비음성 언어 영역 모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고객의 미세한 여러 가지 행위에 자기 자신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16. 고객의 귀와 눈으로 듣고 보라. 이 기법은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대비해 옷을 아주 잘 입으셨군요. 또는 고객이 안절부절 못하거나 시계를 쳐다보는 경우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시군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고객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나는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밀감, 즉 내포를 형성하는 탄탄한 기반이 됩니다. 17. 고객의 의견과 신념을 존중하라.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도 참여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세일즈 과정에서 고객의 소신이나 신념을 부정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객의 소신이나 신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세요. 18. 강한 신념을 가진 고객을 다루는 방법. 매우 강한 신념을 가진 고객은 단순하게 고객이 이미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고객에게 당신이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지난번 세일즈맨은 여러 가지 가격 조건과 이용 가능한 할부 옵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세일즈맨인 당신은 저번 세일즈맨이 고객님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보조를 맞춥니다. 여기에서 이 세일즈맨이 지난번에 세일즈맨을 사기꾼이라 하거나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다른 세일즈맨들을 비난해야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입으로 다른 경쟁자를 비난하는 것은 당신의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에 고객이 다른 데 가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의견에 보조를 맞춥니다. 고객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적대적인 상황 또는 가격에 대한 논쟁을 오히려 작은 동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세일즈맨들은 고객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오히려 고객의 관심을 잃게 만듭니다. 고객의 소신과 신념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고객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고객은 세일즈맨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신과 신념에 보조를 맞추면 당신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수많은 평범한 세일즈맨들과 구분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페이싱 또는 반영 기법은 고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고객으로부터 동의한다는 고객 끄덕거림이나 말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일즈에서 고객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19. 고객의 반대 의견에 맞서지 마라. 세일즈에서 고객의 반대 의견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세일즈맨이 먼저 반대 의견을 제기한 후에 그것을 통해 고객을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는 고객을 생명보험 세일즈맨이 만난다면 보험은 끔찍한 투자예요, 아주 나쁜 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세일즈를 시작합니다.
고객은 자기의 생각이 세일즈맨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일즈맨의 말에 동의하는 것 이외에는 별 대안이 없게 됩니다. 이어서 최고의 세일즈맨은 보험이 나쁜 투자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용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째서 많은 제 식구들이 가족을 위해 수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는지 들려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객의 호기심이 발동하고 결국 고객은 세일즈맨의 생명보험 주요 용도를 설명하는 동안 집중해서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후에도 고객이 보험은 끔찍한 투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세일즈맨은 그 의견에도 다시 동의하고 그것에 보조를 맞춥니다. 세일즈맨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반대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상당히 성숙하고 커다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단 고객의 반대 의견에 보조를 맞추고 그런 다음에 고객에게 보험이 지닌 투자 이외의 훌륭한 용도를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반대 의견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가격에 대해 불평한다면 가격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라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네 라고 말할 것이며 세일즈맨이 자기의 말을 들었고 자기를 잘 이해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 침묵하세요. 고객이 자기를 괴롭히는 가격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을 솔직하게 드러낸 고객은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의 반대나 핑계에 부딪힐 경우 그것과 싸우기 위해 즉각 달려들지 말고 고객의 생각과 느낌을 다시 반영해 주세요. 고객은 자기가 한 말을 세일즈맨을 통해 다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세일즈맨이 고객의 반대 의견을 되짚어 말하면 고객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고객은 자기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객이 제기한 가격 문제가 사실은 진짜 관심사를 숨기려는 연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 행동을 유도하는 단어로 대화하라. 고객이 말하는 소극적인 단어를 강력한 행동 단어로 바꾸세요. 예를 들면 기회를 잡다, 밀고 나가다, 이용하다, 공격하다, 맞서다 등등 수많은 행동 단어를 사용합니다. 움직이는 행동 단어로 고객과 보조를 맞추세요. 행동 단어를 사용하면 심적으로 고객의 의욕을 강화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고객이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노버트 슐러 목사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연설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행동 단어들입니다. 저희 상품의 많은 이점이 손에 잡히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 미룰 것 없이 정면 돌파하시죠. 오늘 결정을 내립시다. 밀고 나가죠.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위험을 자초하지 마세요.
그 낡은 기술의 틀에서 벗어나셔야죠. 이와 반대로 첫 문장을 소극적인 말이 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라고 말한다면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합니다. 21. 고객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라. 미래에 일어나게 될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사건을 언급하면 고객의 기대와 즐거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세금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저희가 개발한 몇 가지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미래 페이식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됩니다. 이런 주제를 제시하면 네, 그렇겠죠 라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에 동조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언급하면 됩니다. 22. S세트 질문으로 동의를 받아내라. 대화 체면 기법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S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3월 24일 맞죠? 그리고 김마무개씨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세금 줄이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등 이런 질문들은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동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외에도 고객에게 그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상기시킵니다. 세일즈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요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S세트의 마무리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사실이므로 고객은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 상당수는 수표나 현금으로 지불하고 싶다는 정보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만일 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S세트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대개 네 라는 반응을 가져오며 그렇지 않더라도 고객이 누구를 보험금 수혜자로 지정하고 싶은지에 관한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고객이 그 점에 대해 말하는 동안 당신은 계약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으며 세일즈의 종착역을 향해 순조로운 진행을 하게 됩니다. 23. S세트 질문에 부가 의문문을 첨가하라. 고객은 자신의 의견을 묻고 답변할 수 있는 말을 더욱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S세트 질문에 부가 의문문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24. 최면적 반복 기법으로 고객의 무의식을 지배하라. 세일즈 슈퍼스타들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깊은 관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핵심 단어나 이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최면적 반복이 고객의 주의를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세금은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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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를 것입니다. 세무서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고객들은 당연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품의 가격은 낮고 아주 낮습니다. 우리의 엔지니어링 설계는 진보적입니다. 이 집은 아주 멋진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의 엔진 파워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25. 머스트 문장으로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라. 최고의 세일즈맨은 고객을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면적 강제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야만 한다거나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처럼 머스트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여러 가지 대출 상품 간의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 강력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장은 고객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그런 처지가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현명한 사람들은 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입해야만 한다고 느낀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묻는 S세트 질문으로 바꾸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만약에 고객이 상품을 비교해 봐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라고 말함으로써 머스트 문장의 무장해제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심 문장은 고객을 안전지대로 데려다 줍니다. 고객은 세일즈맨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끼게 되므로 다음에 이어질 말에도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객을 안심시킨 후에 어떤 질문이든 기꺼이 답해드리고 상세한 브로슈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미 고객의 고려사항에 보조를 맞추었고 동의의 S세트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은 안심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객에게 경쟁 상품의 브로슈어를 보여주고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상품은 고객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절약해 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고객에게 시간 전략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당신과 거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머스트 문장의 무장해제 방법을 알고 나면 고객의 구매 에너지를 북돋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세일즈가 막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6. 할 수 있다는 캔 문장으로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하라.
can 문장이란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 된다와 안 된다 등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단어들을 사용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은 이 멋진 벤츠를 몰고 집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고객님이 상사에게 IBM 시스템을 구매하겠다고 말한다면 그의 미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님은 이 낚싯배가 가져다 줄 많은 기쁨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27. 세일즈맨이 스스로 자기 체면을 하고 체면 상태에서 무의식의 성공적인 세일즈를 오감으로 상상하여 프로그램하라.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이 따뜻하게 당신에게 응답하고 매혹적인 상품 설명을 하고 힘들이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며 세일즈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고객을 칭찬하는 당신의 목소리와 당신과 당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칭찬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상상으로 들어보세요. 28. 감정을 촉발하는 핫워드를 사용하라. 감정을 촉발하는 단어를 핫워드라고 합니다. 고통, 돈, 아기, 어머니, 손실, 이득, 이런 말의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이 언어를 인지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좀 더 깊은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수많은 무의식적 메시지와 감정을 전달하며 세일즈나 다른 유형의 설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일즈를 할 때 감정이 실린 핫워드를 노련하게 사용하면 고객의 감정을 유도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단어를 말할 때 문장 내에서 그것들이 돋보이도록 목소리, 톤의 변화나 강조를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어떤 단어를 좀 더 부드럽게 또는 더 크게, 느리게 또는 더 빠르게 말함으로써 언어적으로 강조 포인트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노련한 세일즈맨은 비용 절감, 전략, 투자 이익, 소유에 대한 자부심 등과 같은 수십 개의 핫워드를 자신의 말에 엮어 넣습니다.